저한테 여행에 제일 재밌는 것 중 하나는 어떤 요소가 다른 나라, 다른 지역으로 가서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는 거예요. 건축 양식, 음식, 문화, 언어 이런 것들이요. 이번 비디오에서는 태국 여행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온 것들을 알아볼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어떤 문화의 우열을 따지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에 원을 두고 있으니까 이거는 원조고 이건 짝퉁이야, 이게 아니고요. 미군 기지에서 나온 깡통 음식으로 만든 부대찌개는 이미 훌륭한 한국 음식이고, 양념치킨도 원래 그 프라이드 치킨은 미국에서 들어왔지만 한국의 훌륭한 음식으로 자리 잡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이게 여기 있을까? 이건 이런 흐름을 타고 여기 왔구나, 이런 느낌. 태국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딱 중간에 있습니다.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 지역은 서쪽에 인도, 북쪽에 중국을 두고 두 지역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름은 그렇지만 그 두 문화의 영향이 딱 똑같은 비중을 가진 그런 거는 아니에요. 반도의 5나라,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중 앞서 4나라는 인도 문화권에 속하고 베트남만이 중국 문화권에 속합니다. 정확하게 따지자면 베트남의 북쪽 지역이겠죠. 근대까지 남과 북이 나뉘어 북쪽은 대월이라는 중국 문화권, 남쪽은 참파라는 인도 문화권에 속하다가 대월이 대남으로 바뀌고 북쪽이 남쪽을 통일시켜버리면서 그제서야 전부 중국 문화권이 된 거니까요. 다시 곧 프랑스가 침략하긴 합니다만은. 남쪽의 도서 부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쪽 동네도 지금은 이슬람이지만 인도 문화권이 속하는데, 여기에 이슬람이 퍼지게 된 것도 인도를 거쳐서 온 거거든요. 서아시아에서 발행한 이슬람이 인도로 퍼지고, 인도 상인들과 계속 교류를 하던 도서부도 무역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된 거니까. 즉 인도차이나 반도의 많은 부분이 중국 문화권보다는 인도 문화권에 속합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지도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대륙국가였습니다. 지금은 상하이가 잘 나가고 또 거기만큼 잘 나가는 선전, 그리고 과거의 홍콩 같은 경제도시들 때문에 중국 지도를 볼 때 남쪽 바닷가를 주로 바라보게 되지만, 고려로부터 중국의 헤게모니는 화북 지역에 있었어요. 또 중국에 있었던 많은 왕조들은 북방 이민족들이 세운 것들이고요. 수나라, 당나라,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 그렇게 휑하고 넓은 북쪽을 보다가 남쪽의 지역을 보면 참 험해요. 인도차이나 반도와 중국이 만든 윈난성 쪽을 보면 그냥 산지, 정글 그 자체죠. 삼국지의 남만. 물론 고대부터 바다를 통해서 동남아시아 무역을 하긴 했지만, 교류가 오래 이어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중원 국가들의 눈은 항상 북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돈을 벌기 위한 부차적인 것, 서북방 경계는, 이민족들 경계는 이 국가의 존속을 위해 필수적인 것. 하지만 인도는 다릅니다. 인도 지리를 보면요, 북쪽 히말라야에서 시작되는 겐지스강이 인도 북부를 동서로 가로지르면서 벵골만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이 거대한 강 주위에는 엄청난 규모의 평원이 형성되었고요. 겐지스 평원이죠. 이 겐지스 평원은 중국 남부랑 다르게 옛날부터 인도의 중심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겐지스 평원 위로는 험준한 히말라야 산맥이 인도와 중국을 차단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인도 동부의 지역들, 아까 말씀드린 겐지스강 유역의 벵골과 또 남부 타밀과 스리랑카 지역의 국가 상인들은 팽창과 교육을 위해 자연스럽게 눈을 동쪽으로 돌리게 되었어요. 즉 미얀마, 태국, 말레이 등 동남아시아 많은 지역들은 중국보다는 인도를 향해 더 열려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인도 문화가 여기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태국에 대해 좀 더 알아보죠. 태국의 역사는 상당히 늦게 시작됩니다. 13세기 원나라, 몽골에서 발흥한 칭기즈칸의 후예 쿠빌라이 칸은 중국 남부를 침략하는데, 그 정복지 중에서는 윈난성도 있었어요. 타이족은 원래 이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타이족은 원나라를 피해 남쪽으로 내려오고 인도차이나 반도에 여러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치앙라이 쪽에 란나 왕국, 그리고 중부의 수코타이 왕국. 하지만 내려와서 왕국을 세웠다고 아무것도 없는 무주공산 허허벌판을 개척하고 나라를 세운 건 아니에요. 그 땅에도 이미 사람들은 살고 있었으니까. 원주민들은 몬족과 크메르인 등등이었는데, 그중 특히 앙코르와트를 세운 크메르 제국, 크메르인들이 유명하죠. 원래 이쪽 국가는 인도 북부에서 동쪽으로 넘어와 자리 잡은 대승불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지역을 정복하고 국가의 기틀을 다져야 하는 수코타이 왕국, 여기서 이 타이족의 왕국과 인도 문화의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자 중앙 집권과 왕권 강화를 꾀하면서
공통적으로 한 일이 있죠. 선진 지역으로부터 새로운 사상과 체제를 가져오는 것. 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만 그게 한반도에서는 중국에서 가져온 대승불교였고, 후타이 왕국에서는 인도 문화권으로부터 직접 가져온 상자부 불교였던 셈이죠. 타이족이 인도차이나 반도에 내려온 13세기, 오래전에 불교가 태어났던 인도 북부는 이슬람에 의해 정복되면서 쇠퇴하고 그 맥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남은 불교의 일부 분파는 인도 남쪽 타밀과 스리랑카 쪽으로 넘어와 상자부 불교로 변했고요. 그리고 이쪽 지역은 말레이 반도와 계속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 반도의 몇몇 지역은 인도 남부처럼 상자부 불교를 받아들이는데요. 그 중에 나콘시 탐말라시라는 도시가 있어요. 푸켓 동쪽에 있는 곳인데 여기가 태국 불교의 근본이라 꼽히는 곳입니다. 왜냐? 스코타이 왕조가 이 지역에서 고승을 초빙해 이 왕국의 상자부 불교를 본격적으로 도입했거든요. 그리고 그 상자부 불교는 인도차이나 반도로 먼저 퍼졌던 기존의 대승불교를 성공적으로 대체했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스코타이와 아유타야, 시암, 태국의 역대 왕국의 왕들은 불교 군주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교에서 쓰이는 산스크리트어, 팔리어의 수많은 어휘의 문법들이 태국어로 들어왔고요. 이야기가 길었으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컵푼캅, 태국어로 감사합니다라는 뜻이죠. 이중 컵이 감사, 쿤이 당신, 그리고 캅이 존대의 의미인데 그 중간에 있는 쿤이 산스크리트에서 들어온 어휘예요. 정말 일상적인 표현에도 외부에서 차용된 그런 어휘가 들어있는 거죠. 마치 감사합니다의 감사가 순 우리말이 아니라 한자인 것처럼. 이 외에도 많아요. 음식을 뜻하는 아한, 산스크리트 아하라에서 들어왔고요. 과일, 폴라마이도 산스크리트와 태국어의 합성어입니다. 이런 간단한 거 외에도 정말 많은, 셀 수 없이 많은 태국어 어휘가 팔리어, 산스크리트에서 들어왔어요. 한국어에 수많은 한자 어휘가 있는 거랑 비슷하며 영어의 고급 어휘에 굉장히 많은 프랑스어 기반 어휘가 들어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사회의 근반을 이루어도 많은 어휘들은, 고급 어휘들은 지배층이 만들고 퍼뜨리는 게 많고 산스크리트와 팔리어는 그 지배층이 들여온 사상에 필요한 어휘였으니까 기존에 상당히 간단했던 토착 어휘들을 많이 대체하게 된 거죠. 대체했다기보다는 토착 어휘로 표현할 수 없었던 그런 빈 공간을 다 먹어버렸다고 할 수도 있고요. 지명도 그래요. 인도에서 들어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산스크리트와 팔리어뿐만 아니라 불교, 힌두교에서 들어온 그런 것들. 방콕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라차 어쩌고 저쩌고 하는 지명을 많이 만나게 돼요. 라차테위, 라차다. 라차는 왕을 뜻하는 로열인데 인도 문화권의 대왕, 마하라자, 군주 라자에서 들어온 단어고요. 왕의 권위가 가는 태국에 많을 수밖에 없는 지명이죠. 그리고 이 마하라자의 마하는 마하라, 대왕의 의미로도 태국에서 사용됩니다. 라마 10세, 마하와지랄론권의 마하가 바로 그 마하예요. 또 라마 숫자, 왕 호칭의 라마 역시 인도의 신, 비슈누의 화신을 뜻하는 거고요. 방콕 한복판의 룸피니 공원, 그건 콘도 이름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석가모니가 태어난 곳 이름을 따 지은 거예요. 또 방콕의 대표 공항인 수완나품도 산스크리트어로 황금의 땅. 이런 세세한 지명 말고 큰 지역에는 더 많습니다. 태국의 짱왓, 도 이름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나콘, 부리 전부 산스크리트에서 사용된 단어인데 그중 재밌는 게 부리입니다. 방콕 북쪽으로 가면은 싱부리라고 있어요. 싱은 사자라는 뜻인데 산스크리트어고요. 그러면은 싱부리, 사자의 도시죠. 훨씬 남쪽 말라카 옆에 같은 이름을 가진 지역이 또 있습니다. 싱하, 푸라가 합쳐진 사자의 도시, 바로 싱가포르. 서로 멀리 있는 두 나라의 두 지역이 같은 뜻을,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국에도 광주가 있고 중국에도 광주가 있는 그런 것처럼 광저우. 또 산스크리트어는 크게 보면은 인도 유럽 어족에 속하는데 유럽의 언어들 역시 같은 어족이에요. 독일의 부르크가 부리와 같은 조상을 가지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 부르크는 영어로 가서 머리, 보로로 바뀌고요. 그 외에도 태국 왕실의 문장으로 사용되는 가루다, 인도에서 들어왔고요. 인도의 영향을 받은 동남아시아 많은 지역에서 이 신화적인 동물 가루다를 심볼로 사용하죠. 인도에서 유래된 식문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깽, 커리, 이런 그린 커리, 마사만 커리 같은 다양한 커리가 태국 국물 스타일로 바뀌어 정착했고 또 카우갱이라는 정식 스타일도 있어요. 이게 카우갱인데 인도의 플레이팅과 비슷하게 느껴지죠. 먼 옛날에는 태국도 인도처럼 식사를 맨손으로 했는데 이거는 근대화 시기
라마 4세가 서양으로부터 숟가락과 포크를 도입하면서 현재 스타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거는 젓가락을 사용하던데 그건 왜냐? 그건 나중에 중국 편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로띠, 길거리 음식 로띠도 인도 이민자들이 갖고 온 음식이고요. 여튼 인도에서 넘어온 종교, 문화, 언어가 정말 태국이란 나라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부분이요. 하지만 그런 옛날부터 영향에도 불구하고 근대 이후 인도로 넘어온 것들은 정말 없어요. 중국계 이민자들은 엄청 늘어나서 현재 태국 인구의 10%를 차지하지만 하지만 인도계는 그런 중국계 10분의 1도 안 되고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거는 이 다음 중국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